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거래 대금이 늘지 않는 가운데 오늘 시장은 박스권 내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지역별로는 엇갈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상해 증시가 금융주 위주로 낙폭을 키우면서 1% 이상 하락하고 있고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도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마디 지수인 1990선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대형주가 주춤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상매수세가 양매수세가 3거래일째 유입되면서 닷새째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 화요일 순서죠. 시장 흐름과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서 보합권에서의 등락 흐름 보이던 코스피는 외국인의 선물 수급 개선과 여기에 프로그램 쪽에서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 반전 성공했는데요. 자동차 주가가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 역시 199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내 코스피는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7%의 오름세 보이며 1983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째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들에 비해서 중소형주들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코스닥은 오전장에서 520선 탈환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67%의 오름세 보이며 522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하하며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방향성 잡은 모습인데요. 엔화 약세 흐름이 주춤한 사이 오늘 제한적인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90전의 내림세 보이며 1081원 2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27%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48만 6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1%대의 상승폭 보이며 21만 2천 원에, 현대모비스 역시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기아차가 2%대의 강세 보이며 5만 3,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LG화학이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30만 1,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국전력이 약세 흐름,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1.40%의 오름세 보이며 21만 7,5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0.37% 약 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7,2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1%대의 상승 흐름, 오늘 서울반도체가 꾸준히 상승폭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6%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29,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M이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GS홈쇼핑과 동서, SFA까지는 약 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CJ는 현재 1%대의 조정폭 보이며 63,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조선주 주가가 오늘 상선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또한 해외 수주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1%대의 상승폭 보이며 21만 7,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이 3%대의 강세 보이며 3만 750원에, 현대미포조선 역시 2%대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과 STX는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IT 장비주 주가가 LG디스플레이의 OLED 증설 모멘텀에 오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LG디스플레이에서는 OLED 증설에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상승폭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KC텍이 4%대 강세 보이며 4,145원에,
아바코가 2%에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유진테크가 4%대의 강세 흐름, 국제 일렉트릭 역시 6%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12,5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게임주 주가가 모바일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동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NC소프트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13만 5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오늘 컴투스가 7%대의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컴투스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매출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게임빌이 3%대의 강세, 네오이즈 게임즈가 2%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현재 19,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이 내정되고 또한 이 부처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로봇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진로봇이 4%대의 강세 보이며 22,965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동부로봇이 2%대의 강세 흐름, AD칩스가 오늘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주당 400원 올라 3,075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종은 테마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이틀째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키스톤 글로벌이 상한가 나타내며 2,385원에 대신 정보통신 역시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무라정보통신이 11%대의 급등세 보이며 8,33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일스코 살펴보겠습니다. 마일스코가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하한가로 밀렸습니다. 주당 116원씩 밀리며 659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일성건설 살펴보겠습니다. 일성건설은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급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5%대의 급락세 보이며 4,7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1시 구간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장 중계 해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거래량 주춤한 가운데 양 시장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 랠리가 심상치 않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각 특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현재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4거래일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약간의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 속에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어떤 중소형주의 어떤 매수라든가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의 어떤 정권 교체, 신정부 출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한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지난주에 엔터주의 반등과 모바일 게임주들의 반등, 좀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지금 반등들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모바일 게임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또 반등이 나타나죠. 컴투스 같은 경우 7%가 넘는 그러한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기존의 코스닥 쪽 종목 쪽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순차적으로 시도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코스닥 쪽에 대한 강세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상당히 오늘도 그 흐름이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때리라고 보지 않고 코스닥 쪽은 이제 오히려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전에 우리가 시장이 하락했을 때 내수 방어주들이 강할 때 민간주의 편입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고 현재 이제 이 코스닥의 시장의 흐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흐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목별로의 흐름. 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수익이 또 나는 이러한 부분들은 또 수익 실현 관점과 움직이지 않는 민간주들로의 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략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982포인트 보합권의 흐름이죠.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거래대금은 오늘도 역시나 상당히 좀 적은 상태입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현재 1조 6천억 정도 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3조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거래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업종별로 보면 민감주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죠. 강하지는 않지만 전기전자 쪽을 양매수를 하고 있고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 운수 장비 쪽, 자동차와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민감주 쪽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유통 쪽은 또 정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민감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21포인트, 지금 현재 뭐 조정 없이 계속 사실은 코스닥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뭐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주에 신정부 출범을 앞둔 상태에서 뭐 테마주들이라든가 정책 관련, 인물 관련한 뭐 이러한 종목들의 변동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의 업종을 좀 보자면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이고요. 이러한 IT 쪽의 섹터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대형주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쪽도 뭐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 부분과 또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LED 관련 쪽이라든가 오늘도 지금 서울반도체가 지금 6%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LED 쪽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 쪽이라든가 터치패널 쪽도 지금 S맥 디지털 시스템이 한 3, 4%대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멜파스도 저점을 찍고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조선업종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글로벌 구조조정 이러한 부분 조선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는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나타난다면 이제 우리 국내 그런 조선업체들이 충분히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는 이러한 부분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화학업종의 종목도 최근에 뭐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 소비 관련 쪽으로 오늘 오랜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강한 반등과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이런 쪽은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소비 관련 쪽은 올해 2013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미 이제 춘절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기업들에게 실적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은 그 이유입니다. 오히려 춘절이 지나고 나서 기업들의 그러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다음 달에 뭐 양회도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 쪽으로 보자면 뭐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이라든가 오늘 뭐 모바일 게임주도 상당히 좀 강한 어제도 제가 그러한 관심 섹터를 말씀을 드릴 때 현재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바일 게임 쪽 신작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컴투스라 게임밀 정도가 가장 현재 뭐 이메이드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 그리고 뭐 일자리 관련 테마라든가 뭐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업종 내에서 특징적인 종목은 IT 쪽에서는 서울반도체, LED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이제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승의 어떤 초기 국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박스 트레이딩 여전히 유효한 상태고요. 여전히 지금 뭐 오늘 이제 엔화의 그러한 상승 부분이 약간 주춤하는 과정에서 또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화 쪽과 가장 뭐 직접적인 좀 연관이 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가격선이 되면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부분을 좀 확인이 되는 거죠. 박스의 하단 부위가 오게 되면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오늘의 흐름은 그런 박스 하단 부위까지 오지 않고 어느 정도는 저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흐름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뭐 대우조선해양이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중국 관련한 코스맥스 종목에도 지금 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쪽에서 컴투스 이러한 종목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그런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지금 계속 시장의 흐름, 뭐 전주에도 후반에도 그랬고요.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는 현재 지금 이탈리아 뭐 총선이라든가 시퀘스트가 발효가 되는 3월달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적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현금을 마련하고 좀 기다리는 그러한 전략도 뭐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주가의 흐름상을 보자면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해외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요. 채권의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본다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영향을 받아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가 오히려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큰 시각을 좀 가진 상태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최근에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서는 지수는 뭐 강하게 어떤 탄력적인 부분보다는 종목별로 이런 흐름들이 더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그런 민감주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편입을 해나가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 쪽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현재 뭐 중국에 관련한 이러한 모멘텀을 우리가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뭐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있는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관심 종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 관련 스마트폰 관련 쪽으로 해서 이노칩이라는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와이솔이라는 종목 그리고 멜파스 터치패널 관련해서 최근에 저점을 형성하고 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쪽도 좀 관심이 가능할 것 같고요. 중국의 소비 관련 쪽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락앤락이라는 종목이라든가 코스맥스 이러한 쪽도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코스닥의 종목들 관심주를 좀 말씀드리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과 좀 겹치기도 하는데요. 잉크테크라는 종목, 플렉서블 관련한 그러한 쪽으로 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MD스테크,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인 MD스테크라는 종목, 유비벨록스, 그리고 의류 쪽에서 영업무역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단기적인 관심주로는 삼천리 자전거라든가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시장에 대한 전략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흐름 살펴봤고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 관심 종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양상지점의 우형우 대리 만나볼 텐데요. 오늘장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 IT 부품주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네. 요즘에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일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페스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약간 높게 잡았습니다. 2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우선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삼성전자 투자 관련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매수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1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최다 문의 종목으로 네페스 대응 전략 들어봤는데요. 오늘 우리투자증권 양상지점에서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는지요? 네, 금일 추천 종목은 네. ISC입니다. 이 회사 역시도 반도체 관련된 업체인데요. 동사는 실리콘 타입의 반도체용 소켓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마켓쉐어가 1위인 업체이고요. 주로 삼성과 해외 업체 중에서는 인텔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향하는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26%, 그리고 2011년에는 33%,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40%까지 계속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주력 제품인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으로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업황이 회복될 시에는 계속되는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ISC 오늘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ISC 오늘 종가에서 접근해보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종전의 3.6%에서 3.2%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금융 및 무역 제재와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금융 제재를 부과하고 아울러 미사일 부품 및 귀금속 금수, 추가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 후임으로 그의 스승인 스탠리 피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피셔 전 총재는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직에 올라 지난 8년간 이스라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오다 지난달 말 임기를 2년 앞두고 돌연 사임을 표명해 그의 다음 행보에 국제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한국 직접 투자 금액은 4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엔화가 급속히 약세로 돌아섰던 작년 4분기에도 12억만 달러가량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44%, 전분기 대비 85%씩 늘어난 것입니다. 네, 뉴스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8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최근 엔화 흐름과 관련해서 시장의 우려가 큽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중앙은행에 더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 요구하게 됐는데 앞으로 엔화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주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일본 엔화 약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고요. 일단 원칙론적 합의에 끝나면서 일본 엔화가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큰 틀에서는 인위적인 환율 정책 사용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다소 억제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엔화가 일방적으로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도 95엔대가 기술적인 저항 국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엔화의 약세 속도는 다소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화 약세에 가장 민감한 섹터인 국내 자동차 섹터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최근 자동차 부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저점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국내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글로벌 피어 대비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그런 고성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의 그런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거래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가 닷새째 연속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개별 종목군별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지수의 흐름들은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속도를 다소 줄여가면서 기술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 역시 전체적으로는 관망의 심리가 우세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 내부 쪽에서는 역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거래소 시장이 쉬어가는 대신에 코스닥 시장이 종목별로 활발한 수익률 게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시면 역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새 정부가 다음 주에 출범하면서 가계 부채라든가 부동산 그리고 특히 스마트 컨버전스와 에너지 산업 등 전반적으로 작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활발한 수익률 게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도 우리 시장 거래량은 대폭 줄었습니다만 장 막판 들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미국 시퀘스터 협상과 그리고 이탈리아 총선 등을 앞두고 전체적으로는 관망의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지수의 숨고르기 과정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1월에 비해서 2월달 국내 수급 모멘텀이 다소 개선이 되었는데요. 역시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 서서히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서서히 투자 심리도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정 국면 시에는 업종 대표주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특히 1분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IT와 정유업종 등에 대한 관심 등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지수의 그런 숨고르기 국면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개별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 대응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1분기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접근이 좋아 보입니다.
업종 대표주 중에서 IT 정유주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전략도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교선 부장과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왜 이렇게 부진할까요? 네, 지금 거래가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돌파구를 찾기에 굉장히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 시장 변동성이 한 10포인트도 못 움직이는 굉장히 답답한 시장인데요. 개인들의 주식 투자 비중 여력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까지 동시에 많이 위축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지수가 급등할 개연성을 찾기는 좀 힘든데요. 중요한 것은 지수가 밀리지 않고 있고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데 의의를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금리는 플러스 장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외국인 매도가 최근에 수급적으로 부담이 진정됐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2000포인트 돌파를 위한 상승 에너지 축적 기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수급 주체별로 시장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발담그기로 일단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종목들에 대한 누적 순매수 강도가 높아지지 않아야 되는 거래 부진의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시면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롯데케미칼, 현대백화점, 락앤락, CJ제일제당, 현대유아라든지 삼성생명, 제일기획 등에 대해서는 꾸준히 순매수 강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에 대한 수급 강도는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한 집중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IT 및 전기전자 업종 쪽에도 SK하이닉스도 그러한 매집이 눈에 띄고요. 즉 시장을 불안하게 보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국면에서도 집중 공략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결코 순매수 강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 수급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은 거래 부진 속에서 호재성 이슈를 상당히 민감하게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 유동성 자금들이 수익률을 찾아 굉장히 헤매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 이취임식을 계기로 해서 언제든지 위험자산 선호의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거래 부진 자체를 너무 민감하게 보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 대금은 부진하지만 그래도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오후장 매매 팁은 어떤가요? 일단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종목을 피킹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리먼 사태 전후로 해서 자산 관리를 많이 치중하면서 사실 이제 브로커리지 영업이 상당히 위축된 것은 맞는데요. 일단은 그것은 맞지만은 지금 시장 내에서 오로지 안전자산만 선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워낙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리스크 테이킹을 일부 하더라도 수익률을 은행금리의 한 2, 3배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산들이 많이 시중에 유동성으로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후장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최근 일례로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었던 루저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초에 전저점을 깨고 추가 하락이 굉장히 불가피한 그런 국면에서 오히려 V자형으로 급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우상향의 높은 각도로 돌파해주고 있는 모양새를 참고해보면 시장 내에서 루저형 종목이라든지 낙폭 과대 매트가 발생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도 유사한 사례였고요. SO이라든지 현대중공업, 대우인터, LG디스플레이 등도 아마 가격 메리트가 지금 발생해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향후에 차트 분석을 통한 매매가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테크니컬하게 접근하면 오후장 대응이 쉽게 접근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쪽에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장 관심 업종과 또 그에 따른 종목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외국인들은 IT나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을 아직까지는 순매수 범주에 놓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IT나 전기전자 쪽에서는 SDI라든지 삼성, 테크인, LG전자 아직도 우상향 모멘텀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끌이로 상당히 순매수가 집중된 현대모비스가 가장 탑픽이 아닌가 평가를 하고요. 시장 2,000포인트를 넘기 위한 선결 조건은 금융주의 반등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롯데손해보험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코스닥도 시장의 움직임과 발맞춰서 거래 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 종목들의 변동성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분석합니다. LED 세미콤, 옵트론텍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 종목 트레이딩 대응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코스닥 지수 여전히 견조하게 강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4일 연속에서 춤 뭐 지지부진한 표현이 좀 맞겠죠. 이렇게 계속 연속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국민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반대로 코스닥 시장이 대한시장으로 좀 떠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5일선 오늘 대한 전망을 조금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5일선을 먼저 좀 지켜준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꾸준히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선물 동향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잠시 후에 차트를 좀 보면서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일단 먼저 오늘 장 같은 경우 선물 동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21계약 정도 현재 매도 우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큰 폭으로 늘리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4일 연속 1980포인트 전에서 계속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200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뭐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조금 염려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여력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2000포인트까지 기술적 반등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엔젤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 조기 총선 이 두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일단은 그 부분을 좀 그 이탈리아 조기 총선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한번 집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고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그 프랑스도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 그 사르코지 그리고 올랑드 이 두 후보의 어떤 각축전이었는데 그 당시 올랑드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 긴축보다는 어떤 세수 증가를 통한 분배 정책에 나서 그 세수 확대를 통해서 어떤 그 확장 정책 이런 쪽으로 나갈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랑드 대통령이 대선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시장에서 이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조기 총선 다음 주 28일, 25일 날 예정이 돼 있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올랑드와 마찬가지 좀 시장에 좀 친화적인 그리고 22 정책에 어긋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040포인트에서 최근에 1930포인트까지 충분히 가격이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할 필요 없이 20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 걱정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에서 손절가 좀 짧게 잡아야 되겠죠. 1975포인트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리스크 관리,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좀 전에 그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선물 동향을 왜 봐야 되는지를 좀 화면을 보면서 제가 그걸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2월 8일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월 8일과 그 2월 13일 특징이 뭐냐면 자 선물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동반적으로 미결제 확정이 동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월 13일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서 미결제 확정이 동반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인데 제가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자
이때 당시에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집계가 됐었죠. 즉 매수 포션이 들어가게 되면서 미결자 약정이 공동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매수 포션, 즉 그러니까 시장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향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가는 포지션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같이 올랐던 것은 매도 청산이 아니라 신규 매수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매도 청산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매수라는 겁니다. 신규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지금은 자, 2월 8일 날 그리고 23일 날 들어왔더니 매수 세력이 아직까지는 어쨌든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규로 들어왔던 어떤 매수에 대한 부분들 청산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미결자 약정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의 일부 정리이지 전부 정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걱정이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시장이 어쨌든 선물지수를 봤을 때 264포인트를 돌파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미결자 약정이 공동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 반등을 위해서 기존의 매수 포지션자들이 다 빠져나가는구나. 그럼 이제는 어쨌든 고점 신호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선물 포지션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과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뿐만 아니라 미결자 동향을 동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신규 선물 매수 포지션자들이 2,000포인트까지 올릴지 아니면은 그 전에 1980에서 빠져나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2,0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는 것이고요. 2,000포인트까지 열려있지만 얘네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즉 그리고 반대로 빠져나간다면 그때 조금 단기 리스크 관리를 하셔도 늦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선물 매매 동향을 좀 보여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현재 그 코스피 내에서 업종은 그렇게 두각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계속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계속 업종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주도주로 간다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소개를 해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를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여기서 좀 나오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같은 경우 순환매이기 때문에 코스피 내에서는 수급이라든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아니라면은 조금 순환매적인 짧은 관점에서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드디어 520포인트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떤 원동력은 대선 테마도 물론 있겠죠.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내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이런 박근혜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던 공약이 새 정부 내각으로 해서 이제 추진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마는 강세를 보인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테마의 강세가 25일날 갑자기 취임식 기억이 안 나네요. 취임식이 있는데 그 취임식을 기점으로 해서 그 테마였던 강세가 조금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테마 강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테마 쪽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갤럭시 S4로 인한 어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겠다는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 현재 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폰 부품주 내에서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카메라 모듈 그리고 카메라 렌즈, 그러니까 카메라 관련된 섹터들인데요. 카메라 지금 이제 화소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800만 화소에서 갤럭시 S4에서는 1300만 화소까지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어떤 수혜는 계속 좀 지속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장은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겁니다. 배터리 부분, 케이스, 배터리 있는 부분이 전면 카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터치 패널이죠. 거기를 후면 카메라를 그러는데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후면 쪽 같은 경우는 이 파트너라는 회사에서 카메라 모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세가 괜찮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카메라 렌즈 부분도 봐야 되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 아무래도 디지털 옵틱 이 종목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등 IR 필터,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내에 어떤 빛만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IR 필터를 만드는 회사가 옵트론텍입니다. 그래서 옵트론텍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은 카메라 전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갤럭시 부품주 내에서도 이렇게 어떤 탑픽주 이런 종목들 선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세가 예상보다 강하다 싶은 종목들은 따라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 부품 수혜주긴 하지만 지지분하다, 좀 못 올라간다, 잠시 후에 올라가겠지, 이런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보다는 일단 가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케이스 종목들도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카메라 모듈 쪽으로 제가 보기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다시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고점인 523포인트까지 한 2포인트 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523포인트보다는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540포인트까지 조금 열어두시고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523포인트에서 뭐 저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추세는 항상 생각보다 강하다는 부분들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540포인트 돌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카메라 부품주의 어떤 수혜가 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540포인트까지 좀 이끌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2011년 말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때 당시에도 54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갤럭시 S2 부품주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FPCB 그리고 터치 패널 그리고 마찬가지 카메라 모듈 그리고 그 여타 뭐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540포인트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갤럭시 S4에 대한 어떤 붐이 일게 된다면 54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이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지수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는데 오늘의 관심 종목 궁금합니다. 코스닥 쪽에서 가져오셨나 봐요. 네, 일단은 조금 안정적인 예.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서부 T&D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비중 한 15% 그리고 투자 기간은 한 1개월 정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어떤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은 이런 가격 조정이 나왔던 이유를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서부 T&D 같은 경우에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복합 쇼핑몰 스퀘어원, 뭐 인천에 사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스퀘어원 요 개점을 하게 되면서 쇼핑몰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 대비해서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3만 원부터 상당히 19,000원까지 가격 조정이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제곱미터당 그 환산했을 때 매출이 제곱미터당 그 백화점 같은 게 평균 1,000만 원이고요. 근데 쇼핑몰 같은 게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스퀘어원 같은 경우는 18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트 쇼핑몰과 좀 비교를 하더라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크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는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용산호텔 착공과 같은 신사업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동산 개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12월경에 착공이 들어가면 한 2016년 한번 오픈이 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좀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그 기술적으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패턴이죠. 쌍바닥 패턴인데 N자형 패턴입니다. 만들게 되면서 19,000원 부근에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단기 평선들을 회복하게 되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돌려줄 만한 자리에 충분히 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25,500원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현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25,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2,500원 가장 중요한 손절가는 19,500원에 설정을 하고 포트폴리오에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더라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서부 T&D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총 3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이 50%, 그리고 대주산업이 15%, 삼성테크인이 20%, 코덱스 레버리지가 15% 담겨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한 달 전쯤에 추천받은 종목이죠. 대주산업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4%, 손실 중에 있고요. 삼성테크인도 마이너스 0.2%, 반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4.8%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네, 총 3종목이 담겨 있는데 모두 다 한번 AS를 받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대주산업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네. 포트폴리오 올해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타기까지 했죠. 물타기까지 하고 난 이후에 좀 반등을 주게 되면서 손실이 마이너스 15%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손실이 마이너스 4%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실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좀 빠져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약속을 좀 지키기 위해서 좀 물타기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좀 정리를 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은 한 8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좀 예상했었지만 지금 현재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조금 반등폭이 아쉬운데 오늘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다음 주에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7.5% 절반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포트 내에서 완벽하게 빼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15%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실 분들은 매도를 하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일단은 대주산업 다음 주에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테크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을 주게 되면서 지금 어쨌든 5% 아니 10% 목표를 하고 지금 이제 반등 목표를 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다시 한번 21선 확인하고 난 다음에 6만 원을 좀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상당히 무겁다 보니까 6만 원 돌파가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6만 원 뭐 돌파를 하게 된다면 뭐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투신이라든지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 구조만 역전이 되지 않는다면은 일단 삼성테크윈이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성테크윈은 일단 보유, 다음 주에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일단 보유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장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4.8% 정도 반등을 줬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1980포인트 이 자리 계속해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계속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2000포인트까지 반등을 주게 된다면 2000포인트에 가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라고 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비중 15%인데 제가 보기엔 시장이 회복 국면에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 대비 2배 정도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 1950포인트까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15% 지금 15%인데요. 나중에 15% 정도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목표 주가가 12,800원이었죠. 네, 이 부분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일단 12,800원 현재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는데 일단은 2,000포인트가 13,000원 정도 가격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0포인트 정도 간다는 예상을 전제를 깔고 13,200원에 한번 조금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에 담겨있는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총 4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이 35%로 줄었고요. 대주산업과 서부 T&D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각각 15%씩 담겨 있습니다. 삼성테크윈은 20%입니다. 네, 먼저 대주산업은 다음 주 정리할 계획이지만 오늘 정리도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테크윈도 보유 의견 주셨고 코덱스 레버리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13,200원까지 보유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또 서부 T&D 오늘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 19,500원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